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거울을 보고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웃고 있나, 웃고 있지 않나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질병 치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구 보고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의 치유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는 신기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는 사실은 이제 어떤 자극이 외부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발전을 하면 내가 진짜 좀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그걸 안 좋게 받아들이면 그 스트레스를 작용해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몸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운동도 일종의 스트레스죠. 근데 그거를 즐겁게 하면은 약간의 스트레스의 후유증이 남아서 근육이 뻐근하고 관절이 뻐근하지만 그게 지나면 몸이 점점 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운동할 때 오는 그 자극 자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힘든 거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은 좋고 나쁜 게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본질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고, 스트레스를 일단은 없애는 방법을 한 4가지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법륜스님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 스트레스 상황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종종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올린 컨텐츠 중에 하나에서 차가 끼어들어도 저는 전혀 화가 안 난다. 나는 극단적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끼어든 사람이 바쁠 수도 있고, 설령 끼어든다고 해도 길이 다 막힌 상황에서는 가봐야 몇 시간 차이 안 나더라.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와중에서 빨리 가려고 1, 2, 3, 4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저 나중에 보면 뒤에가 있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내 안에서 일단은 화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쓸데없는 에너지 소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게 합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찰해보면 우리가 누군가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면 누가 끼어들기만 하면은 입에서 하고 막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X가 나오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말하는 그 사람, 아니면 그 생각을 갖는 사람만 몸이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혈관도 좁아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암세포도 커질 수 있고 빨리 노화도 올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은 그런 차 끼어들기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게 당연히 맞는 거기 때문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화를 안 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예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천천히 간다, 누가 끼어든다, 그러면 차가 쌩쌩 달릴 때 받지 못할 전화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듣고자 했던 컨텐츠나 이런 게 있는데 바빠서 못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차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되니까 오히려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빈배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빈배 이야기. 어떤 사람이 호수에서 배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이 조용한 정막을 깨고 쿵 하고 다른 배가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 화가 난 거죠. 이렇게 한적하고 배도 거의 없어요. 자기 배밖에 안 보이는데 얼마나 정신을 안 차렸으면 여기 왔다 쿵 봤냐, 그러고 화가 잔뜩 나서 화를 내려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빈배였다는 거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상태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화를 일으키는 대상은 없고 화라는 감정만 존재하는구나.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비가 오는 날이 되면은 우산을 안 가져왔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옷이 젖는다, 새 옷이 젖는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집에 어떻게 가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우산 장수한테는 비 오는 날이 되게 기쁜 날이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너무 더워서 싫어 라고 하지만 아이스크림 파는 장수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인 사람의 생각이랑 마음이 그거를 스트레스로 전환시키는 거지, 그 상황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 이야기에서도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차가 엄청나게 막혔을 때 좋은 점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옆에 타고 가는 사람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평상시에 길 뚫리면 금방 샹 하고 가서 서울 시내라도 20분이면 떨어지는데 한두 시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서 뜻밖의 의견도 교류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길 막히니까 이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늘어났구나.
좋은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비행기 탈 때 우리가 여행 갈 때 비행기 타죠. 뭐 비즈니스 하거나 그럴 때는 비행기 오래 타는 거는 스트레스야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방해받지 않고 오랜만에 독서랑 영화 감상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준비를 하고 즐겁게 나를 위한 즐거운 시간과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치는 것도 다쳐가지고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다치는 것조차도 사실은 또 인생을 바꾸는 큰 계기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팔다리가 없고 이런 불구인데 아니면 잘 손을 못 쓰는데 그걸 극복하고 막 피아노를 치고 사람들한테 이런 역경의 스토리를 강의를 하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번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경쟁의식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노하우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3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스트레스가 수치가 극도로 낮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하지만 우리 영화를 볼 때 그 사람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는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는 않잖아요. 그럴수록 나는 더 짜릿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볼 때 본인에 집착하지 말고 제3자를 보듯이 봐라. 세 번째는 화를 풀고 용서해주면 스트레스가 생기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도 나왔고 되게 유명한 하와이 원주민들이 쓰는 호오포노포노 주문 아시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단 이 네 말로 된 건데 이걸 하게 되면 많은 병들도 치유되고 인생도 좋아지고 이런 얘기가 많죠. 이 말을 이렇게 읊조려 보면은 이 말에는 굉장히 좋은 진동과 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날 용서해달라, 정말 미안해, 정말 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나도 마음으로 와닿는 어떤 파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의 파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기억이나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도 마음속으로 이런 주문을 외면서 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수를 하면은 더 큰 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고받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속으로 화를 풀어내는 방법, 굉장히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화가 나거나 원한이 쌓이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꼭 참지 말고 내가 이걸 풀려고 해도 잘 안 풀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이걸 연구해 봤더니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원한이나 충격이나 고통을 매일 한 15분씩만 며칠 정도만 노트에 기록을 하면 이것만으로도 6개월 동안 환자들이 병원에 찾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고 면역이 증가하고 작업 능률이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상처나 아픈 기억이 있으면 글로 쓰는 거죠. 그걸 쓰면은 그 자체가 잠재의식에서 많이 빠져나온다.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도 실험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게 아니고 감염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감염된 대학생들을 세 군으로 나눴는데, 세 집단으로. 한 집단은 마음속에 있는 원한은 한 주에 3회씩 4주 동안 글로 쓰게 했죠. 여기도 글로 쓰게 했어요. 두 번째 집단은 녹음을 하게 했습니다. 녹음. 세 번째 집단은 아무 내용 없는 그냥 의미 없는 거를 쓰게 만들었어요. 이 실험은 앞 실험과 다른 거는 마음속에 화나 안 좋은 기억이나 원한이 있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 사람만 뽑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역할을 측정했더니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을 말로 녹음한 두 번째 집단이 항체 역할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은 글로 쓴 집단이 그 다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거를 내가 밖으로 이렇게 표출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하기도 힘든 얘기, 그런 얘기가 있다면 마음속으로도 내가 이게 지워지지 않다면 글로 쓰거나 더 효과적인 방법은 녹음을 하는 겁니다. 녹음을. 그걸 꾸준하게 하게 하면 그 감정이 솟아나와서 이게 꿈에 나오거나 가위 눌리거나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막 치아나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면역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스트레스 주범은 내 생각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온다는 것을. 사실 세상 만사는 모두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불편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나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관점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나 관점을 바꾸지 않고 상황만 바꾸려고 하면은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상황을 바꿀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을 원인으로 찾고 바꾸기만 한다 그러면은 영원히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스트레스 유발 자극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내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바꿀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많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병도 빨리 치유될 겁니다. 그래야 모든 치료도 잘 반응합니다. 우리 몸의 60%는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마음과 생각의 파장이 물에 입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잘 안 나고 오래가고 점점 병이 악화된 경우는 마음속에 아주 그 깊은 곳에 안 좋은 기억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아직도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가 계속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병은 더욱 빨리 치료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컨텐츠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고 하시면 실행에 옮겨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방법 실행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이 되셨으면 여러분의 병은 훨씬 더 빨리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웃는 얼굴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